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간소송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상간소송을 당하시면 일단 흥분한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소송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분한 마음, 억울한 심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상간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상간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한다라는 뜻인데요. 입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재판장님들께서 자료들을 보고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실무상 대부분의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주어집니다. 원고한테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고야말로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원고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간소송의 원고가 되는 우리 의뢰인 여러분들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의 불륜행위, 그리고 상간자, 상간녀의 어떤 상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증거가 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송, 그러니까 상간소송에서는 어떠한 증거 자료들이 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문자, 여러 가지 다양한 SNS 자료들이 되겠는데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혼인에 따른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대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 배우자가 상간남을 또는 상간녀를 서로 상호간의 애칭을 이용해서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구나, 또는 조금 불륜이 의심되는 사이구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핸드폰을 함부로 열람하는 행위는 불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증거 자료입니다. 차량에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상간자 또는 상간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거나, 혹은 차량 내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에서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에서 보면 상간을 하시는 경우 또는 불륜을 하시는 경우에 차량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묘하게 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차량에 이용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으신 마음에 여기다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대화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감청하거나 도청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하셨다가 형사 고소가 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억울하게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현장 사진과 현장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미행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밟다 보면 그 두 사람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거나, 혹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이제 촬영을 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는 사설 탐정이라던가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요소는 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면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면이라 함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 각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합의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언제 누구랑 이렇게 불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라고
추후에는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진 어떤 문서가 확보가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배우자의 녹음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육성 녹음이 들어있다면 이 또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서면이라던가 녹음 자료를 확보함에 있어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어떤 자유의사가 완전히 뭔가 훼손되거나 또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언급하거나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문서 또는 영상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집했던 카카오톡, 블랙박스, 그리고 서면, 사진, 영상들은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은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고 이러한 자료들은 내가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쓰이고 또 내 배우자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얼마나 깊게 또는 얼마나 반복해서 이런 불륜 사실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재판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러분들께 불륜 또는 상간으로 입으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적정한 위자료를 측정해 주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들 분께서 이 상간사 소송과 관련돼서 흔히들 조금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협의 이혼 과정 중에 상대방이 불륜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고 나와 어떤 성격상의 문제, 다른 이유를 들어서 협의 이혼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의 이혼 과정 중에 알고 보니까 뒤늦게 이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이 불륜 행위를 통해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협의 이혼 과정 중지하시고 상간소송 진행하시고 또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많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셨던 모텔 CCTV, 즉 쉽게 말해서 숙박업소 CCTV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2주 정도의 어떤 CCTV 영상을 보관을 하고 있고 특히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분들이 이 숙박업소에 전화를 해서 이 CCTV를 보관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요. 이러한 어떤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증거보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어떤 수단이 있는데 사실 실무상으로도 이런 증거보존 절차도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보가 되면 좋은 거지만 반드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한 좀 걱정은 조금 덜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도 소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사소송과 관련된 이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증거 자체가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 자체로서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께서도 이러한 점은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다소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증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재판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라고 이렇게 절대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불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플 텐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신다면 그 온통함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내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될지를 한번 상담을 하신 이후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자료 수집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좀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증거 수집 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소송이 정말 필요하신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상간소송과 또 특화된 또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편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조력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